여러분, 대출 절벽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만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난 4일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가 7,557개입니다. 그만큼 대출이 안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에 대한 가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그것도 이게 5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났어요. 5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개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전주 같은 기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무려 말입니다 33.3%나 늘어났습니다. 전주 10일부터 13일까지가 5,671개였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결국은 가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갈수록 늘어납니다. 점점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8월 17일만 하더라도 5대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은 1644개입니다. 8월 18일은 1770개까지 늘어나더니 8월 19일에는 1825개, 그리고 급기야 8월 20일에는요 2318개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요 10일에서 13일까지는 1418개였고요 17일에서부터 20일까지는 1889개였습니다. 결국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니까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어쩌면 내가 대출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 시장을 강타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요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또 다른 부작용이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출 중단 사태가 농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금액 자체가 가계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충격의 도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정부는요 이게 대출 중단 사태가 줄이어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농협의 경우로 한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모습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심리입니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중불난 행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은요, 결국 국민들의 심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 불안하게 만든 심리가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도 미리 받고, 이런 가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경제는요, 이게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제라는 게 들어오면 시장경제는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딱 그 짝이에요. 이게 통제가 너무 심해진다. 요즘 말로 하면 관치금융이죠. 관치금융이 너무 심해지면 이 금융시장의 어떤 붕괴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 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개입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주도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혹시 금융시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통제는 적당한 수준이에요. 시장이 시장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점이나 과점이 시장을 망친다든가 이럴 때는 들어가서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내가 시장을 통제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출에 대한 문제가 물론 가계부채가 엄청 심각하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제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요, 저는 그 시장의 개입이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출 시장에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뒀다는 사실이에요. 가을 이사철. 가을 이사철이라는 게 여러분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값을 보면요, 많이 오를 때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1.52%까지 올랐고요. 1월에도 1.1%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 이상. 10% 이상 상승을 했다. 이것은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사철에 전세 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전세 자금에 대한 수요가. 게다가 전세 가격의 오른 수준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봐서도 1억이에요. 1억. 그죠? 작년 20년 7월 대비 올 7월에 보면 4억 9,922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차이 나면 한 1억 3천 정도 차이 나죠. 6억 3,483만 원이니까요. 1억 3천은 그럼 어디서 빌립니까? 1억 3천은 1년 동안에 웬만한 국민이 1억을 벌 수는 없습니다. 1억을 벌려고 그러면 몇 년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요, 타지도 못하고 아끼고 또 아껴야지 이게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억 3천이나 되는 돈은 어디서 빌릴까요? 결국은 금융권에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융권에 빌릴 수가 없어요. 금융권에. 지금 가수요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됩니다. 게다가 1억 3천이 올라간 것은 평균 전세가입니다. 평균 전세가. 평균 전세까지
많이 오른 것은요. 뭐 3억, 3억 5천, 4억, 5억까지 오른데도 수두룩합니다. 예. 그만큼 전세가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한 어떤 대출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전세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가 통제로 들어가니까 야,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전세 시즌, 예, 다시 말해서 이사철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대출금 수요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대출 중단 사태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가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들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요자가. 이것은요, 시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붕괴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농협에서 못 받으면 우리은행에서 받으려고 들 거고, 우리은행에서 못 받으면 하나, 아니면 국민, 그것도 아니면 신한,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출 중단에 따르는 그런 충격이 지금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신뢰를 얻으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 안 믿어요. 지금 당장 금융당국에서도 그랬잖아요. 타 금융회사로 대출 취급 중단이 예, 번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말 자체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실제로 지표를 보면 정부가 왜 저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지, 금융당국이 왜 다급하게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2019년 대비 가계대출이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3배 이상. 그것도 1월에서 7월까지만 그렇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만. 2020년 대비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1배 반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증. 예. 이 가계대출 폭증이 결국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온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모르죠. 예. 그 속에 비밀이 또 다른 비밀이 있는지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어쩌면요. 전세자금 대출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 이것도 예,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예, 분명한 것은 대출 중단에 따른 예, 그 풍선 효과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계대출이 문제인지 아니면 부동산 폭등이 문제인지 뭐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면 두 가지 동시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예. 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예. 그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금융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